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렇게 하기로 대만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즉시 바이든의 발언을 정정하며 중국 반발을 무마하고 나섰지만 이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자 미 백악관 관계자는 타이완을 향한 미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를 바이든의 발언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 바이든이란 정치인을 잠깐 살펴보면 바이든이란 정치인은 단정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쌍욕을 해도 욕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드럽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같은 특유의 카리스마가 없고 케네디 같은 대중적 스타성도 바이든에겐 없습니다. 바이든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는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여도 바이든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태풍처럼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서서히 젖어들게 만드는 정치인입니다. 바이든과 함께 일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필요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오판하거나 오지랖을 떨게 만든다는 것인데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만 보더라도 미국의 불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푸틴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트럼프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바이든이 했던 부정적인 말을 트럼프가 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이든의 가장 큰 단점은 장점과 결합되어 있는데 상대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수많은 경고를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나 발끈하고 거칠게 나왔지만 중국에서 바이든이 발언한 당일을 빼고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모습들이 대표적이라 보여집니다. 결과를 보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야릇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상대의 길을 살려주면서 실익을 챙긴다고 해야 할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을 비롯해 쿼드에 참여한 정상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 참가국 모두가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극도로 긴장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용만으로 보면 중국을 향해서 거친 표현이 가장 많았던 회담이었는데 그랬습니다. 바이든이 일본을 떠나 미국에 도착할 무렵 북한은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원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떠들썩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지만 미국은 별거 없다는 듯 잠깐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반응이 그러니 다른 나라들 반응도 미미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자면서 안보리를 소집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부결될 사안이라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 동참하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모습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안보리에서 부결되었고 부결에 대해서 미국 반응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방방 뛰며 뭐가 훼손되었다느니 정의가 어쩌다느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감이다 한마디면 될 것을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오지랖을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나 중국을 만나 거부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말 몇 마디로 센 척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의 안보리 부결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겐 황당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우리 속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울 자리가 아닌데 누우면 덜 떨어진 놈이라며 혼나거나 핀잔을 듣죠. 여기서 누울 자리는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의미합니다. 북핵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한 폐기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쿼드에서 완전한 폐기를 다시 한번 밝혔지만 이것은 각자 이익을 얻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대외용일 뿐 실제로 추진하려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주장보다 진전되지 않는 동결과 관리 쪽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려 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겠죠. 국제 외교에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혼자 생쇼를 해버린 것입니다. 바이든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해상 훈련을 하고 있으며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YTN이 보도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또 뭔 짓을 했구나 싶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뉴스가 균형을 잃고 보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미국 관점에서 뉴스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평가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중국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독도나 북한 지역, 한반도 주변 해상을 두고 중국과 일본과 마찰을 겪을 수 있고 지금의 미국, 지금의 중국의 위치가 될 수 있기에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군사 개입 발언을 계기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 항공모함을 동원해 타이완 동부와 남부, 남서부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못하도록 타이완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뉴스 서두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해상에서 봉쇄하려 한다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이든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했던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나라도 저 정도 군사훈련을 저 정도 발언했다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은 수개월 전에 마련된 약속입니다. 중국을 바보로 보지 않는다면 바이든 발언을 훈련 계기로 보면 안 되겠지요. 중국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 뻔한 한미일과 쿼드 정상회담에 맞추어 미리 계획된 무력 시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둘째, YTN이 보도하고 있는 이 훈련은 한일 정상회담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훈련입니다. 무리하게 바이든의 발언과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는 중국 특파원을 연결하고 뉴스를 진행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제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과 수시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쿼드 국가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영국, 프랑스 군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일단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은 제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국과 프랑스, 호주와 인도와도 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는 미국의 대응을 전달하면서 어떤 평가나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이 있다면 제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그 어떤 권리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동맹관계지만 그것이 미국의 주권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미 타이완 해협에서 제해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제해권을 원하고 차지하려 하고 자기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넘기고 일본에게 필리핀에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것이나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본이 제해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주권국가들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해상이나 영공은 특정한 나라가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 중국의 군사위협에서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한다 표현하지 않고 영향력을 유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미국이 제해권을 지키려 한다고 그 바다는 미국의 권리라고 당연하다는 듯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해권을 인정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맞선 상태여서 미국에 우리가 우군으로 필요하지만 중국이 폭삭이라고 말할 만큼 무너지고 대항력을 상실하면 미국은 수금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하려고 하겠지요.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오고 갈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등신처럼 미국의 권리를 인정했으니 미국은 당연한 듯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거부하면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공해상을 두고 미국의 제해권이 있다는 듯 뉴스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함께 훈련한 나라 어느 곳도 미국의 제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공해상 제해권을 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뉴스의 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타이완이 바다에서 상륙하는 중국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휴대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의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무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대 속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앞두고 러시아와 나토가 맺은 문서를 보면 나토가 동유럽으로 세력 확장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 책임을 두고 러시아는 정당방위라며 푸틴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만들고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밀어낸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중국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본토에 속한 중국 영토이며 본토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교하면서 약속이란 걸 했습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복속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 되는 군사 지원을 타이완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중국은 통일을 원하고 있고 스스로 양안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지만 두 개의 정치체제를 표현할 때 양안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일 때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타이완을 축출하고 당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선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버리면 버려졌고 줄 서라고 하면 줄을 섰고 지켜줄 테니 무기를 사라고 하면 무기를 샀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가 없듯이 타이완과 중국이 통일되는 것 역시 바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말해서 미국이 저런다고 말하는 전문가란 분들이 있는데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시가 악의 축이라며 지구상에서 북한을 지워버리고 오바마가 지피해서 평양을 지워버리겠다고 발언했는데 그런 식으로 시진핑 발언을 해석하고 미국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북한 핵무기는 위협에 맞선 정당방위가 되어버립니다. 나토와 러시아, 타이완을 내치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과 모든 나라, 국제정치에서 힘이 비등하면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만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공백이 생기면 참으로 허망하게 깨져나가는 것이 국제정치, 나라 간의 약속입니다. 중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만 중국이 지금 정도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합니다. 쓰임새가 있을 때 사람이든 나라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보면 북으로는 북한에 막혀 있고 바다로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막힐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대 안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리와 균형 외교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밀착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픈 역사가 우리의 미숙함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분단 상황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가 미중일인데 누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과 붙었을 때 같이 망할 만큼 군사적으로 힘을 기르면서 자멸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합니다. 4대가 아닌 자주국방을 중시하고 균형감 있는 실리 외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